자, 이제 챕터 79 불이익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당노동 행위 들어왔어요. 부당노동 행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불이익 지급의 부당노동 행위, 그다음에 비열 계약, 그다음에 단체 구속 거부, 그다음에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인 불이익 취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익 취급에 의의 보시는 것처럼 먼저 여기 보시면 판례가 많잖아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시험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016년도에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 출제 가능한 것이고요. 기타 시험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법조문을 좀 보시죠.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공부하긴 했는데요. 자, 81조 부당노동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되어 있고, 자, 1호하고 5호는 이게 이제 공이 똑같은 부당노동 행위 중에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건 해고가 아닌 기타 여러 가지 불이익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후에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사용자가 2조에 규정에 위반한 것, 즉 부당노동 행위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주는 행위, 이것을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되면은 나중에 효과 배우시겠지만 이러한 해고나 불이익 관련된 불이익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전보나 아니면 뭐 징계예요. 이런 거 다 무효됩니다. 무효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요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불이익의 방금 읽은 그것이죠. 근로자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등등 이렇게 정당한 행위를 한 것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해고나 기타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것, 이것을 이런 이제 부당노동 행위이고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 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이익 취급의 성립 요건은요. 당사자가 누구냐? 주체는 회사 내 사용자 개념에 국한한 것이고, 즉 회사 안에 즉 직접 고용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할 때는요, 근로자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청군이 되고 여기에 참가인으로서 노동조합이 참가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 활동 등, 자, 이게 어떤 게 있느냐?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는 거. 판례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였지만 가입하려고 한 이런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부당노동이 하였다고 한다면 노조 역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것을 볼 수 있어서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권을 갖는다. 우리 이미 봤지만 아직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들, 여전히 이런 사람들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에게 어떤 가입을 못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부당 노동행위 불이익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노조 그 자체가 노조가 참가인이 아니라 직접 구제 신청 갖는다라고 본 판례. 요거는 이제 행정쟁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 사실상 근로자 권리가 침해됐는데 불이익 취급 당했는데 이게 노조 가입 전 단계에서 어떤 불이익 취급 당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어떤 탄압이다. 뭐 노조에 대한 어떤 부당노동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당노동 행위 신청권을 노조가 갖는다, 이렇게 본 판례가 이것입니다. 그다음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렇게 시설관리권 침해 행위, 폭력 행위, 파괴 행위 등 파괴 행위 금지되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노동행위는 취업시간 외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결의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거나 행위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그다음에 노동조합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 볼 수 있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봤었어요. 지행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조합 이제 조합장 선고에서 일단 자기가 스스로 사퇴한 우리 노조원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유인물 300장을 돌린 사례 기억나시죠? 그 사례에서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보았던 사례 여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사례에서 만약에 그 이런 유인물을 돌린 걸 가지고서 이런 취업 시간 외가 아닌 취업 시간 중에 즉 그때는 점심 시간이었죠. 점심 시간에 돌린 행위 이것은 허가받지 않고 유임을 돌린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해고했던 사례였습니다. 이런 해고는 무효이다, 부당하다라고 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당한 단체 행위 참가 막지 못해요. 그다음에 신고 증언 제출, 증거 제출하는 거 막지 못합니다.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게 보복이잖아요, 보복, 그렇죠? 이런 보복 행위하는 것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불이익 취급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뭐 어떤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은 될 수 있지만 의사 표시를 하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서 불이익 취급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의사 표시 어떤 해야 한다는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의사 표시 어떤 말하는 것 이런 것 자체는 지배 개입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 행위할 때 우리 배울 것입니다.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다 모아놓고 자, 네,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받고 다시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배 개입 어떤 의사 표시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지배 개입은 될 수 있다. 즉 강당에 모아놓고 뭐 신년 인사하면서 노조 탄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발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의사 표시하는 것 이 자체만 가지고서 불이익 취급을 볼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배 개입의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불이익 처분은 근로관계 지위에 대한 불이익, 경제적 이익, 불이익, 그 다음에 정신 생활상 불이익, 그 다음에 조합 활동상의 불이익 이런 것 등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부분하고요. 인과관계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또 암기할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만 잘 암기해서 가시면 시험 문제에 이런 불이익 취급이나 아니면은 지배 개입이라는 것을 물을 때는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이 학설 대입과 판례 태도를 쓰라는 것,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요 4번의 챕터 4, 이번 챕터에서 4번 인과관계 관련된 부분은 요 부분은 싹 다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부 암기하셨다가 그대로 이제 거의 뭐 답안지에 발라 쓰실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준비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쟁점이요. 부당노동행위 의사 요부, 즉 불이익 취급 의사 요부라는 쟁점이 있어요. 자, 먼저 문제점부터 잘 보십시오. 이게 왜 문제되는지. 자, 부당노동 행위로서 불이익 취급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사용자가 어떤 불이익 취급을 했는데 그 목적이요. 이 사람이 정당한 어떤 이제 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탄압하기 위한 어떤 목적 또는 의사가 있어야만 이게 불이익이 부당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요것이 이제 인과관계거든요. 이렇게. 즉 네가 조합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자의 이런 불이익 취급 의사의 존재가 부당노동 행위의 성립 요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도 그 문제점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일단은 문제점 이렇게는 쓰시고요.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행위를 하잖아요. 뭐 어떤 행위입니까? 해고나 또는 감봉, 정직 등등 어떤 불이익한 행위를 하면은 자 보세요. 이런 불이익한 행위를 했을 때 근로자는 뭐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에 가면은 이런 거 함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잖아요. 해고나 정직, 감봉 이런 것들 기타 징벌 못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뭡니까? 근기법 223조 1항이에요. 이런 해고 자체를 갖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이런 불이익 취급을 했어요. 이런 불이익 취급을 이제 내가 해고했습니다. 해고했으면 나는 이 해고 가지고 근기법에 따라 가지고 다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다툼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내가 정당한 조합 활동했기 때문에 나 해고한 것이지. 그래서 너는 부당노동이 된 거야. 이렇게 보아서 나한테 불이익한 취급 행위만 하면은 별도의 어떤 나는 네가 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이런 해고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부당노동 행위 의사를 또 따져 주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이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이런 분노행위의 성립 요건인지, 이게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도 자주 문제되고요. 또 심판 몇 번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따지는 부분, 따라서 이게요, 어떤 구제 신청 들어올 때,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때 부당노동행위만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부해, 분호, 즉 부당해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당해고 인용,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기각,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별도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실무이고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안 따지면요, 만약에 해고나 불이익 지급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무조건 부당노동행위가 그냥 따라와요. 결론이 같아진단 말입니다. 부당해고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이렇게 돼버리는데 실무상은 다릅니다. 자, 학설은요, 견해가 나뉘어져요. 객관적 인과관계설로서 의사 불효설. 이거는 뭐냐? 불이익 취급 이유로 해서 사용자가 인식한 사실이 객관적 정당한 조합 활동이면 반조합 의사 불문하고 무조건 부당노동행위 성립한다는 견해. 즉 근로자를 상대로 네가 노동활동, 조합활동 했기 때문에 이게 인과관계예요. 때문에 해고한다라는 것이 그게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그 해고되는 근로자가 조합활동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조합활동 하는 거 인식하기만 했다면, 즉 물어볼 때 그거죠.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한테 이게 묻습니다. 당신 이 해고 근로자가 조합 활동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라고 해서 사용자가 알긴 알았는데요 하는 순간 바로 부당노동행위 의사 있는 걸로 간주해버리고 그냥 바로 부당노동행위 인정해버리겠다는 견해, 이것이 바로 의사불효설입니다.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굉장히 쉽게 인정되겠죠. 자, 여기 반해서 주관적 인과관계설은요, 의사필요설이에요. 즉, 자, 보시는 것처럼 노조법 81조 제1호하고 5호에 이렇게 이유로라고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이유로라고 있죠. 이유로. 81조 1호. 그다음에 5호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것을 이유로 이렇게 이유로라고 한다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실무의 태도예요. 부당노동 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것을 원인으로, 이유로 해가지고 그걸 콕 집어가지고 그런 의사 가지고 이제 어떤 부당노동이 불이익 취급했다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 요것이 이제 주관적 인과관계설이고 의사 필요설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판례고 실무의 태도예요. 판례는요,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 여기 있다, 그죠?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이렇게 판례가 명문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집안 사정을 비교 검토해서 종합적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고, 이것은 바로 주관적 인과관계설, 즉 의사 필요설과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검토는요, 이게 그 주관적 인과관계설이 사실은 타당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불이익 취급만 해버리면, 그 불이익 취급, 즉 해고나 기타 징벌 해버리면 그냥 언제든지 부당노동 행위 돼버립니다. 이거는 실무하고 좀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 근기법상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해서, 자, 근기법상 뭡니까? 23조 1항이죠.
구제 신청해서 구제받게 되는데 부당해고와 별도로 부당노동 여기 별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이 답안에는요 요거 쓰셔야 돼요. 별도로 이런 것들 이게 판례에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와 다른 그 무엇인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당노동 행위 의사라 봄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주관적 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별도로란 말은 그것입니다. 어떤 해고했지만 여기와는 별도로 부당노동행위까지 이 부해는 인정되잖아요. 부당해고 인정되는데 여기 더 나가서 별도로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아요. 굉장히 엄하고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잖아요. 해고했다라고 해가지고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한다? 해고했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노동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왜냐? 사용자가 알기만 했다면 이 사람이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한다는 걸 알기만 했더라도 이제 부당노동 인정하겠다는 것이 의사 불허설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항상 부당해고가 돼버리면 거의 이 사람이 우연히 노동조합원일 경우에는 그냥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까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가지고 처벌까지 받아버려요. 이것은 너무 과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각각 따져주겠다는 것입니다. 각각 따져주기 위해서는 부당해고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와 별도로 부당노동행위 하기 위한 어떤 불이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이 불이취급의 의사가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무의 태도이고요. 이거 타당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논의는 지배개입 경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지배개입의 경우에도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별도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경합이라는 문제도 이제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 즉 불이취급의 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필요하다라는 견해였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인과관계 경합 문제. 요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유사하긴 하지만 또 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별개의 문제라는 것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서도 자,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 뭡니까? 해고 당할 만한 짓을 했어요. 근로자가. 해고 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 처분에 부당노동 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자, 해고 당할 만한 부당해고가 아니에요. 정당한 해고이지만 이런 정당한 해고를 기화로 이 사람을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기화로 해고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는 있는 것이야 이렇게 추론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 해고 처분에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너무 얄미워요. 회사 입장에서는 얄미워요. 그래서 벼르고 별렀어요. 별렀는데 딱 이 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될 만한 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평소에 노동활동하는 것 때문에 조합활동하는 것 때문에 눈에 가시처럼 보였는데 해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막바로 해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분명히 사용자에게는 어떤 노동행위 또 조합활동을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핸들링하기 위해 가지고 해고했다 이런 충분한 의심이 이제 있거든요. 의심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사유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과연 부당해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예요. 근로자가 실수했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는 별도로 성립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에요. 사용자가 불이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서도 옆에 쓰세요. 정당한 해고. 부당해고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예요. 그 처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할 만한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 이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 성립 긍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가 징계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별도로. 자, 그다음 마땅하게 해고당할 사람이 있다 정당한 해고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긍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 원인설은요, 사용자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 이거 해고죠. 요거와 정당한 조합 활동 중 어느 것이 당해 처분의 결정적 또는 실질적 사유가 되는지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했어요. 해고 사유가 있습니다. 아니, 뭐 무단 결근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고 사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춰볼 때 충분히 봐줄만 했어요. 봐줄만 했고 이게 만약에 일반 근로자일 경우에는 설득해가지고 뭐 경고한다든가 또는 해고가 아닌 경한 어떤 징벌부터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노동행위를 했다는 걸 가지고서 막바로 해고시켜버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정적인 원인은 이것은 이 사람이 무단결근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 아니라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해고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 갖고 따져주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상당 인과관계설은요. 정당한 조합 활동이 없었더라면 잘 보세요. 이거 정당한 조합 활동이 없었더라면 불이익 취급도 없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즉 근로자가요. 만약에 조합 활동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일 경우에는 비노조원일 경우에는 이 정도만 가지고 해고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것들. 즉 이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고까지는 안 했을 거야 라는 것이 인정되면 자 이런 것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이것이 상당인과 한계설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 사람이 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당노동행위 이런 해고했을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이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정당한 조합 활동을 그러니까 조합 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는 해고도 안 했을 것이라는 불이익도 취급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 요것이 인정될 경우에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성립 부정설 여기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근로자를 징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의 징계 처분 즉 불이익 처분은 정당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즉 정당하게 징계할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인 것입니다. 이 확립 부정설입니다. 판례는요 승마 유근노조 사례 자 보시는 것처럼 참가인은 택시회사에 운전기사를 입사해가지고 조합장으로 활동하던 자입니다. 자, 조합장으로 활동하여서 오면서 택시 광고료, 여러분 택시 같은 거 보시면 옆에 뭐 영화 광고나 다른 기타 뭐 광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광고료 수입을 배분해달라라고 해서 협의를 요청했어요. 그런데요, 자, 이런 요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고, 근데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는 수입 배분 문제는 이건 경영권 관련된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노조 게시판에다가 우리 연차 휴가를 사용합시다라고 게시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연차 휴가를 정상적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법 투쟁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설날 연차 휴가, 설날에 이제 차량 이동이 많잖아요. 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부에 지방 갔다가 올라오고 택시 타고 해야 되니까. 자, 이때 연차 휴가 사용하니까 그 회사의 수입이 급감한 것입니다. 자, 사실상 노무 제공을 거부한 근로자가 늘어나서 택시 가동률이 설날 오전에 26%, 오후에 43%, 전년도에 비한 것이에요. 총체적으로 한 절반도 못 미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슷한 규모 다른 경쟁사 같은 설날 연휴 기간 택시 가동률이나 원고의 평년도 설날 전년도 설날 연휴 기간 택시 가동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상태에 머물렀고요. 이것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520만 원 정도 상당의 영업사원 손실이 초래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참가인은 조합장으로 된 후에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서 7번 보시겠어요. 원고에게 협의 요청하면서도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서 원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쟁점을 삼아서 협의 요구한 적은 없었고, 자 원고에서는 자 8번 집단적 연차 유급 휴가 쟁의 행위를
위해서 노동조합 결의를 거치는 등의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쟁이이고 따라서 이러한 불법쟁이를 주도한 참가인을 징계 해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보시면 노동조합 결의 거치지도 않고 그냥 게시판에다가 우리 연체휴가 사용합시다라고 선동해가지고 이제 이런 피해를 입혔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징계 해고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 해고 사유는 일단 인정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참가인이 조합장이었던 조합장이 구제 신청하고요. 진호위 중노위는 구제 명령을 합니다. 자, 원심은요. 참가인 행위는 단순한 연체휴가를 사용하도록 교육 실시하고 이런 주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조합 활동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면직은 부당노동행위다 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행위, 자, 징계해고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당노동행위 성립 부정설, 따라서 징계해고 정당하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 아님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판례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서, 자, 여기 일단 봤어요. 정당한 해고라 봤어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서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고요. 이것은 부당노동행위 부정설과 같은 태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검토 보시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된 이상 그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여기 이제 판례 태도이고요. 판례 태도와 맞췄습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정설 타당하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반려전장 사례에서 그렇게도 봤어요. 자, 보시는 게 그것이죠. 아까 여기는 그것이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걸 사실관계를 그렇게 인정한 것이고요. 아니라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는 해고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당노동행위 부정설 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부당노동행위만 따로 뽑아가지고 이런 해고가 결론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요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취급이다 이렇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성 택시기사 사례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고는 참가인 금성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에 자, 그 노동조합 무선 호출실에 들어가서 운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도박을 중지나 소위 이건 상무예요. 도박을 중지하고 공정한 배차를 촉구하는 방송을 약 3, 4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택시에 막 이런 공정한 배차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던 것이죠. 그 직후에 참가한 회사인 상무이사 소의 이가 이 숙소 찾아가서 자, 이 사람이 다른 일부 기사와 함께 그 숙소에서 어떤 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숙직하는 게 아니라 도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도박하고 또 상무 자신 마음에 들지 않는 운전기사에게는 배치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자, 이런 태도를 지적하고자 찾아갔습니다. 자,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원고를 징계하려고 하자 이를 알게 된 원고는요. 자, 회사 사무실에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징계 처리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포원까지 했습니다. 약간 좀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은 맞죠. 쳐들어가서 이런 포원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고는 자, 교통사고 당한 이제 이게 쳐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한 운전기사들을 위해서 합의 과정에 관여한 후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자, 상무를 고소했고요. 이것을 노동자 신문에 그 제보해가지고 신문에 보도까지 되게 되었고요. 이런 것은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여튼 회사를 막 이제 회사에서 이런 그 비리 사실들을 막 이제 언론에 흘리는 거죠. 한편 원고는 조합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임시대표 자격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불씨만이 통과되고 그 원고가
심지어는 새로운 조합장으로까지 선출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자 참가한 회사는 이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원고의 행동들, 기존에 했던 행동들, 아까 상무가 있는데 그 이제 숙직하는데 쳐들어가서 포원하고 그 다음에 또 배차 잘하라라는 취지에서 방송 3, 4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일들을 신문에다가 제보하고 이런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징계 해고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조합원이지만 조합장 아니었던 상태에서 조합장이 되자마자 기존의 행동들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렇게 징계 해고를 했던 것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불복해서 진노회 중노회 구제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행위가 정당한 어떤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근로자 승소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서 무엇이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태도는 이 정당한 해고다라는 것은 뭐 맞긴 맞지만 게다가 여기에 이게 또 정당한 해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당한 해고 사유도 아니에요. 이거 너무 과하다, 이 정도 가지고 해고할 건 아니고 해고의 어떤 그 양적인 정당성 탈락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외로 이 보니까 사실관계를 쭉 보니까 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자, 종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가 뭐 여기 재지 가하지 않고 있다가 이 근로자가 조합장이 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비위 사실들을 들어가지고 해고한다. 이건 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입증 책임 근로자에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 있기 때문에 해고가 이제 부당 해고라 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까지, 아까 부당 해고는 사실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걸 못 밝혀가지고 부당 해고는 인정되는데 부당 노동행위는 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서 근로자에게 대해서 불이익 준 행위, 이런 사실들을 각각 전부 다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이익 취급의 효과는요, 사업상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받습니다. 굉장히 중한 형이에요. 자, 구제는 노동위원회 구제가 있고요, 법원을 통한 구제가들이 다 있습니다. 자, 인사각 고과와 부당노동행위, 여기 2016년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됐던 사안입니다. 이거 그대로 쓰시면 뭐 다 좋은 답안 쓰셨을 것입니다. 문제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어서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된다. 이걸 묻는 문제였었어요. 이거 그대로 나왔던 사례인 것입니다. 이게 전국 언론노조 사례인데요. 자, 참가인 회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스포츠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원고는 조합원 수 16,000명으로 조직된 산별노조였습니다. 자, 참가인 회사는 전국 언론노조의 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 소외 13명에 대해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가지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는데요. 이 정리해고 된 사람들 보니까 다 노조원들이란 말이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13명의 근로자들이 자신들 및 노조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에서는 부당해고 인정, 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습니다. 이거 입증이 이제 어려웠다는 것이죠.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까지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제가 안 된 것이죠. 판례는 자,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 비교해서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이거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 났던 것입니다.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해서 비조합원에 대해서 불이익 취급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인지,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차별이 없었다고 한다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할 때 해고 대상자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기준이라는 것이었어요. 세 가지. 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자, 만약 차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해고되는 사람 다 노조원이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해고 대상자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이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요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근로자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이거 입증 실패했기 때문에 다 기각된 것입니다. 자, 검토. 조합원을 해고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부당노동 행위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자, 이것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요 세 가지 기준을 써주시는 것, 요게 2016년도 16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한번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려 준성 사례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